백수가 되었지만 한 번씩 예전에 회사 직원들 만나서 식사를 가끔씩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생각난 제 인생 최악의 회사 생활 중에 한 타이밍을 얘기를 할까 하는데, 3년, 5년, 7년 이런 식으로 홀수 때마다 고비가 온다고 하거든요. 회사에 고비가 오기 때문에 그때를 잘 넘겨야지 오래 다닐 수 있다. 제가 회사 다니면서 가장 큰 고비가 있었던 적이 2년차 시절입니다. 2년차 시절 사원 때 그때 정말 일이 많았어요. 전화가 빗발치고 고객들을 응대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개인 고객들 진상이 정말 많아요. 뭐 일반적인 진상이나 이런 거는 이제 하도 적응이 돼서 거의 기계적으로, 제가 별명이 알파고였거든요. 그냥 감정 없이 똑같은 말을 계속합니다. 그럼 너 기계냐? 다른 사람 바꿔. 네가 사장이야. 이러면 제가 사장이라 그럽니다. 그러면서 책임자 바꿔. 내가 책임자다. 욕을 먹든 말든 그냥 제 선에서 카바를 다 하고 정말 미친 생활을 했는데, 잠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거의 기저귀를 차고 일해야 됐던 시절이죠.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또 진상 새끼가 한 명 걸렸는데, 제가 렌터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사고가 나면 그 면책금이라는 게 있어요. 면책금. 그 렌터카 제주도에서 이용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, 사고가 나고 나서 본인이 탄 차량에 대해서는 공업사에 들어가서 수리를 받고 그 사고 한 건당 뭐 20만 원, 3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. 수리비가 만약에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한 건에 무조건 20만 원만 나오는 거죠. 근데 얘가 사고가 났는데 한 부위 말고 다른 부위까지 해서 두 건 면책금이 30만 원, 30만 원, 60만 원이 나왔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온 거예요. 아니 왜 이거 60만 원 나왔냐? 나는 얼마 전에 사고가 나서 한 건으로 해서 30만 원 나올 줄 알았더니 너네 뭐 하는 거냐?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. 아, 고객님, 최근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30만 원이 맞는데 그 과거에 지금 다른 부위 찌그러진 것도 수리하셨잖아요. 두 건이 나왔습니다. 설명을 했는데도 욕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. 뭐 이거 회사 가만 안 놔두겠다. 네 이름 뭐냐? 그 단골 고객들, 진상놈들은 항상 말하는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. 일단 상급자 바꿔라. 너랑 얘기하기 싫으니까 무조건 상급자 바꿔라. 또는 네 이름 누구냐? 좀 심한 경우에는 당장 찾아가겠다. 조금 더 심한 경우는 이제 찾아가서 죽이겠다,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. 그럼 전 이미 몇 번, 한 20번 정도 살해 당했어야 돼요. 살해 협박도 한 수십 번 받았습니다. 근데 얘는 그 수준을 넘어서 하도 진상을 피우니까 이거는 따로 보고를 하고 면책금을 그냥 한 건만 해주자, 30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하니까 이제 또 이렇게 진상을 피우는 거죠. 야, 너네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난리를 쳐야지 한 건으로 해주는 거냐, 장난하냐, 오히려 이런 식으로 더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아니 두 건인데 이거도 상급자한테 보고를 해서 지금 회사에서 내부 규정으로는 안 되지만 정말 어렵게 30만 원 한 건으로 한 거다 설명을 했는데, 얘가 갑자기 그딴 개소리는 니네 부모님이나 여자친구한테 해라, 이제 패드립을 치는 거죠. 제가 조금 순화를 시켜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좀 심하게 쌍욕을 박으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때 꼭지가 나간 거죠. 더 이상 이게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다가 하루에도 제가 전화를 한 기본 5, 60통은 받았거든요. 그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진상놈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폭발을 한 거죠. 그때 그 직원들 사무실 같은데 안에 있으면 뭐 팀장이고 임원까지 다 같이 있는데 전화기를 제가 부셨습니다. 전화기 부시고 뛰쳐나갔어요. 아, 그때 이거 진짜 못하겠다. 나 얼굴이 빨개지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선배들도 다 무섭고 제가 이렇게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. 그 전화기 던져놓고 제가 갑자기 일어나서 뛰쳐나가니까, 근데 뭐 아무도 신경 안 쓰죠. 또 얘 또 이제 나가나 보다, 이런 분위기였습니다. 지하에 편의점을 가서 제가 울었습니다. 울면서 음료수 하나 사 먹고, 아직도 생각난다. 바나나 우유 하나 먹었을 거예요. 바나나 우유 하나 먹으면서 한 1시간 정도 안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올라갔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네. 여전히 전화기는 부서져 있고. 그래서 자리에 앉았는데 그 1시간 잠깐 나간 사이에 또 메신저나 전화 콜백 해야 되는 것들이 한 20개 쌓여있고, 그때가 정말 힘들었습니다. 와, 이건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. 근데 그걸 또 결국은 버텨냈어요. 한 2년 정도 하니까 업무가 이제 바뀌었다. 그 이후부터는 후배들이 그래도 이 제 혼자 하는 업무를 2명, 3명이서 나눠서 하게 되고, 그런 매뉴얼들도 다 만들고 나서 컴플레인이나
본인이 해결하는 거 못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나한테 가져와라. 해결 못하는 거 있으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팀장한테 가지 말고 나한테 가져와라 그랬습니다. 제가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후배들 고생하는 거 그래도 다 받아주고 겨우겨우 끌면서 여기까지 왔다. 지금 제가 말한 거 중에 조금이라도 뭐 거짓말이 있거나 이러면은 회사 사람들이 저 욕하겠죠. 근데 저는 당당합니다. 왜냐하면 그때 개고생 치면서 뺑이 친 거 저보다 더 힘들게 한 사람 아마 없다고 전 자부하거든요.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고생한 거는 고생이고 뭐 알아주는 건 없잖아요. 어차피 뭐 회사라는 게 뭐 그런 일반적인 개인적인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감내보다는 영업을 많이 하거나 뭔가 눈에 띄는 실적이나 숫자 위주로 보다 보니까 뭐 우수 사원 이런 것들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고 오히려 그냥 뭐 별일 안 하고 맨날 외근 나가고 거래처 잘 맡아서 계약만 잘 따오는 사람들은 아이고 잘한다. 진급도 빨리 돼. 연봉도 높아져. 사람들이 다 잘하는 줄 알고. 그런 식으로 흘러 오다가 이제 저도 어느 순간 이제 놓은 거죠. 아,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이렇게 뭔가 뒤에서 묵묵하게 받쳐주는 사람들, 영업 관리 위주로 하는 사람이나 지원 쪽은 개뿔이 안 알아주는구나. 그런 걸 느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내가 뭔가를 내 자리에 내가 없어도 이제 잘 굴러가겠구나. 그때 당시도 뭐 제가 없어도 잘 굴러갔겠지만 그래도 좀 제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긴 했거든요. 전산 개발도 하고 그런 매뉴얼들이나 이런 거를 기초적인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많은 걸 만들었는데 약간의 그런 자부심이라고 해야 될까? 남는 게 어쨌건 있었잖아요. 새로운 걸 공부하고 남는 게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니까 뭐 그런 것도 없고 시간 때우기만 하고 내가 없어도 이제 그런 기반이 시스템이 다 마련되어 있어서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. 특별하게 문제도 없어. 그러면 제가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. 회사가 워라밸도 중요하긴 한데 최소한 내가 어떤 업무를 하면서 이게 나한테 남는 게 있어야 돼요. 없는 일도 저는 찾아서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 약간의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? 내가 조금이라도 뿌듯함을 느껴야 되고 회사에서 작은 인정이라도 작은 보상이라도 받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런 게 없다 하면 뭐 발전이 없는 사람인데 회사에 굳이 다닐 필요가 있나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참 워라밸을 중시하든지 뭐 일을 많이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게 참 힘들어요. 내가 원하는 회사에 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너무 기죽으면서 회사를 다닐 필요도 없고 항상 그랬어요. 저는 마음속에 사직서를 품고 다닌다고 하잖아요. 당장이라도 나는 때려치울 자신 있다.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죠. 뭐 누가 뭐라 해도 잘못한 거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근데 진짜 아닌 것 같다. 그럼 그냥 질렀어요.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내 생각은 이렇다. 물론 또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회사를 나가게 된다. 안 바뀌거든요. 윗사람들은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쓴다. 지들 어떻게든 1년 살아남기 위해서 아랫사람을 이용하고 어느 회사다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. 자기 주장을 펼치거나 너무 또 착하거나 그렇게 당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금방 그만두는 것 같습니다. 회사는 좀 독한 마음으로 나쁜 마음 먹고 오히려 살아남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그런 씁쓸함도 있었고 오래간만에 삼겹살 먹어서 맛있어서 그냥 헛소리 한번 해봤습니다.